이거는 그냥 봐도 이거 요거트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그러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런 평범한 요것도 줄 거면은 처방이란 말을 좀 넣지 마세요. 근데 이거 달달한데요? 네. 실망하시는 거는 금물이고요. 맛있다. 지금 드신 떠먹는 요구르트에 제가 특급 비법을 섞었거든요. 뭐가 있어요?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거는 유산균의 일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유산균이 많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딱 고르셨네요? 네, 바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더한 이유가 있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 중에서도요, 4세대 유산균입니다. 맞아요. 유산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알고 계시죠? 포스트바이오텍스, 프리바이오텍스, 몬텍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 제일 높은 텍스가 포스트죠. 네, 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산균이 유산균 먹이를 먹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사균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4세대 프로바이오틱스고요. 네. 우리가 결국은 장 점막을 지키려고 유산균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이제 결국 장 점막을 지키기 위한 이 사균체까지 결국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게 이 4세대 유산균입니다. 아, 사균체가 그러니까 장 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알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 유산균 사균체를 직접 넣어주면 좋은 것이요. 유산균을 먹었을 경우 위산이라든지 담즙에 의해서 80%가 장까지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 섭취하시게 되면 소화라든지 또 흡수 단계를 건너뛰어서요. 장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쉽게 챙길 수 있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에 유산균의 역할도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다 자세히 4세대 유산균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효능입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 아,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산균 하면 역시나 면역력이죠.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배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요, 85대 15의 비율을 지키는 게 가장 면역력에 좋습니다. 유익균과 유익균 자체와 먹이, 그리고 그 사균체까지 추가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요, 면역력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효능 보시면 비만 방지? 비만이 방지돼요? 이걸로? 비만 방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요, 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음식물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되게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은 포도당이 그대로 혈액 내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중성지방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비만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뱃살도 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앞서 김정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인슐린 자체를 췌장에서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뱃살하고 당뇨 관련해서인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인슐린 분비가 저하하게 되면 과도한 음식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비만은 물론이고요. 당뇨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효능은 암을 예방해 준다. 장 점막 세포는 정상적으로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이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때 그렇게 되면 독소가 쌓일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혹시 포스트바이오틱스 고를 때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코팅된 거를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드시면요, 내려갈 때까지 위산이나 담즙에 의해서요 80% 이상 파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중으로 코팅된 것을 드시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 네. 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요. 유산균과 함께 프리바이오틱스가 3,000mg 이상 함유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 4g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 건강, 그래서 면역력까지 튼튼하게 지키는 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왕에 나와주신 김에 장 건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비법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산균은 사실은 이제 드신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하시거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드시면요. 사실은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